드라마 정년이가 회를 거듭할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드라마틱한 전개들이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지게 되는데요. 합동공연 오디션에서 탈락한 정년이는 무리한 연습으로 목소리까지 잃게 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정년이는 엄마 채공선으로부터 목이 망가져도 소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게 되는데요. 정년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사이 메란 역시 경영위기로 완전히 무너질 상황에 처합니다. 서해랑이 횡령해서 빼돌린 비자금 때문에 메란의 상황이 너무 나빠져 있었죠. 여기서 문옥경까지 메란을 버리고 영화계로 도망쳐버립니다. 정년이가 자신의 뒤를 이어주길 바랬는데 목소리를 잃고 나가버리자 더 이상 메란에 붙어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문옥경이 메란을 나가자 서해랑은 화가 나서 지금껏 숨겨온 스캔들을 터뜨려 자폭을 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메란은 완전히 망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강소복은 망해가는 메란을 다시 일으켜보기 위해 모든 걸 걸고 마지막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마지막 공연은 쌍탑전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입니다. 일명 무영탑이라고 불리는 석가탑. 부여의 석공 아사달은 불국사 창건을 위해 서라벌로 가게 되는데요. 3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서라벌로 아사달을 찾아간 아사녀. 하지만 탑이 완성되기 전까지 여자를 드릴 수 없다는 금기 때문에 아사달을 만나지 못하게 되죠. 이를 안타깝게 여긴 문지기는 탑이 완성되면 영지의 그림자가 비칠 테니 그것을 보며 기다리라고 위로하게 되는데요. 야속하게도 탑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염없이 영지를 바라보던 아사녀는 기다림에 지쳐 물속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쌍탑전설은 바로 이 무영탑 이야기를 각색한 창극인데요. 정년이와 영서가 이 쌍탑전설에서 주연을 맡게 되면서 망해가던 메란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으로 벌어질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란이가 오디션 짝으로 선택하게 되는 사람은 정년이가 아닌 영서였습니다. 주란이는 평소 정년이와 자매처럼 지내는 둘도 없는 사이인데요. 그런 주란이가 왜 정년이가 아닌 영서를 선택하는 걸까요? 원작에서는 주란이가 먼저 정년이에게 함께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하지만 정년이는 촛대가 하고 싶다면서 주란이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결국 주란이는 영서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되고 정년이는 뒤늦게 초록이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역시 주란이는 영서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주란이의 등장인물 소개를 살펴보시죠. 정년의 연기를 보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자신조차 몰랐던 배우로서의 잠재력이 점차 빛을 보게 되는 주란. 존재감 없던 미운 우리에서 백조로 거듭나던 그때 주란은 그 누구도 예상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네요. 이 예상 못한 선택은 누가 봐도 이번 오디션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선택이라는 걸 봐서는 원작과 다르게 정년이가 처음부터 주연을 목표로 오디션을 본다는 이야기겠죠. 어쨌든 정년이는 원작처럼 초록이와 짝을 이뤄 오디션을 준비합니다. 일단 이번 오디션의 결과는 영서의 승리였습니다. 영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기주의 입김 때문이었죠. 한기주는 이번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영서는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이 너무 컸는지 자신의 본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디션을 망치고 마는데요. 결과는 뜻밖에도 영서의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이 오디션 결과로 인해 영서는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죽어라 노력해서 본 공연에서는 아주 훌륭한 바보온다를 연기해내게 되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의 주인공 정년이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년이는 오디션을 연습하던 중 초록이로부터 소리가 좋지 않다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초록이는 소리꾼이었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명창들의 소리를 직접 귀로 들어온 소리 감별사였습니다. 정년이의 문제는 목으로만 소리를 낸다는 거였는데 초록이가 이걸 단번에 알아본 것이죠. 초록이는 정년이에게 목이 아닌 가슴으로, 즉 흉성이라는 발성법을 해보라고 조언해줍니다. 이후 정년이는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밤낮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딱히 소리 선생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해보는 발성법을 하려니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았죠. 결국 정년이는 피까지 토하며 성대를 다치고 맙니다. 오디션 당일 정년이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오디션을 치릅니다. 채공선의 딸이라는 소문이 퍼져 모두가 정년이의 소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녀의 목에서는 듣기 거북한 쇳소리만 날 뿐이었죠. 하지만 정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기를 이어나갑니다. 혼신의 연기를 펼쳐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탈락해버린 정년이.
다음날 메란에서는 그 누구도 정연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정연이는 고향집으로 돌아오면서 엄마가 왜 소리를 그만두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실 채공선도 정연이처럼 정확히 17살에 성대에 문제가 생겨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린 목소리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던 겁니다.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 들어오는 정연이를 보고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채공선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정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예견하고 있었던 채공선. 고향으로 돌아온 정연이는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뻘에서 조개를 캐고 시장에다 생선을 내다 팔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정연이의 집에 예상 못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강소복이었는데요. 원작에서는 강소복과 함께 부용이란 소녀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마 드라마에서는 주란이나 영서가 부용이를 대신할 것 같네요. 강소복은 채공선에게 정연이가 어떤 아이인지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채공선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해주죠. 채공선은 소리가 전부인 소리꾼이었지만 정연이는 배우라는 걸 말입니다. 배우는 소리를 못해도 춤과 연기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 있었습니다. 강소복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 정연이는 그날부터 엄마에게 소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채공선도 이번에는 비겁하게 도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최선을 다해 정연이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정연이는 엄마로부터 목에서 쇳소리가 나도 소리를 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정연이는 다시 메란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메란은 이미 풍비박산이 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옥경과 서해랑이 나가고 메란의 경영 상태는 파산 직전에 있었죠. 강소복은 돌아온 정연이에게 자신과 메란의 운명을 맡겨보기로 합니다. 메란의 부지를 저당 잡혀 빌린 돈을 마지막 공연에 쏟아붓는 강소복. 이번 공연에 올라갈 이야기는 이름하여 쌍탑전설. 참고로 이 대본을 쓴 건 원작에만 등장하는 부용이라는 인물입니다. 기존 석가탑의 이야기를 살짝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아사달이 신라에 오기 전 왕의 명을 받아 먼저 와 있던 달비라는 석공이 등장합니다. 달비가 제대로 탑을 완성하지 못하자 왕이 부여해서 아사달을 불러왔던 것이죠. 천재 도공으로 알려진 아사달은 역시 대단한 실력으로 탑을 만들어 나갑니다. 달비는 그런 아사달을 보고 질투를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를 보려고 찾아온 아내 아사녀에게 거짓말을 해서 어긋나게 만들죠. 결국 오랜 기다림 끝에 아사녀는 연못에 몸을 던지게 되는데요. 석가탑을 완성하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아사달이 아내가 죽은 연못 앞에 부처상을 만들고 떠납니다. 이후 이 부처상은 아사녀의 인자한 얼굴로 변하게 되는데 달비가 이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어 아사달이 완성한 석가탑 옆에 자신이 만들던 다보탑을 완성하게 되죠. 이 이야기의 두 주인공 아사달과 달비는 묘하게도 정연이와 영서를 닮아 있었습니다. 천재성을 타고났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된 비극의 주인공 아사달은 정연이를, 처음에는 아사달의 천재성을 시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로 인해 다보탑을 완성하게 되는 달비는 영서를 너무나도 닮아 있었죠. 그리고 아사달을 기다리다 연못에 몸을 던지는 아사녀 또한 주란이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찰떡같이 자신에게 맡은 역할을 연기하게 되는데 이 공연이 대박을 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의 이야기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